자, 오늘 오전부터 해서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주요 메이저 코인들이 모두 떨어졌습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에만 국한돼서 암호화폐 시장만 떨어진 게 절대로 아니고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미국 증시가 크게 급락을 보이게 되면서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도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이더리움에 대한 차트를 보시고요. 1시간봉이고요. 그리고 나스닥에 대한 1시간봉 흐름으로 보셨을 때 어떤가요? 거의 비슷한 흐름들이 거의 똑같은 흐름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떨어진 이유는 미국 증시 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미국 증시는 왜 떨어졌을까요? 자, 지금 목요일날 뭐가 있나요?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PCE 지표가 발표가 되죠. 물가 데이터는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가 어쨌든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제 경제 지표 발표가 이번 주에 있고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25일날 새벽에 한국 시간으로 25일날 새벽에는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보게 되면 아시겠지만 경제 성장률에 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불어넣어줄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바로 AI 산업입니다. 이 AI 산업의 대표적인 주자가 또 마이크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인 건데 이 반도체 관련해서 그렇다 보니까 이 마이크론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현재 미국 주식 자 현재 나스닥 100 지수 맞춰도 지금 현재 반도체 종목들이 지금 시장을 상승으로 이끌었던 주도 섹터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 이 실적 발표라는 게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시장의 기대치에 부응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시장의 단기적인 방향을 결정할 수가 있는 이슈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두 가지 이슈를 말씀드린지 아시나요? 사실 이런 중요한 지표 발표를 앞에 두고 변동성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말이 많이 올라가고 많이 떨어지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진짜 반복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크게 떨어졌던 이유는 뭐냐면 그 이슈, 이 변동성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 이슈가 뭐냐면 바로 현재 연내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주말 동안에 금리 인상 관련해서 제가 영상을 올려드린 거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저번 주에 보여드렸던 내용은 뭐였었냐면 이제 올해 금리 인상 한 번 하고요. 그리고 내년 말에 금리 인상을 한 번 한다. 그래서 올해 한 번, 내년 말에 한 번, 딱 이 두 번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어떤가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9월부터 연내 올해만 무려 금리 인상을 3번 할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자, 금리 인상을 올해 몇 번 한다라고 했어요? 원래는 연내에 1회 하기로 했습니다. 1회예요. 근데 지금 몇 번입니까? 3회 금리 인상을 예상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 인상을 3번을 한다. 시장의 자금을 엄청나게 빨아들이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금리 인상을 하게 됨으로써 결국에는 채권 쪽으로 자금들이 이동을 한다. 안전자산 시장으로 이동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시장에 단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셨으면 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물가가 너무나도 많이 올랐기 때문인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말도 안 되게 많이 올라갔었고, 그죠? 최고치까지 하면 100% 넘게 올라갔습니다. 물론 지금은 조금씩 많이 떨어지고 있는 시점이긴 하죠. 근데 이미 올라버린 물가는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순대국밥이 이제 지금 뭐 10,000원 이상인데도 많은데 물가가 안정됐다라고 해서 10,000원짜리가 5,000원이 되고 4,000원이 되고 하나요? 아니에요. 물가는 절대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한번 오른 물가는 절대로 꺼지지 않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하는 게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숨겨진 의미를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리 인하를 하면 좋다라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세요. 근데 금리 인하는 왜 하는 거예요? 물가가 안정돼서 금리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경기 부양책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장에 돈을 많이 풀게 되고 금리 인하를 했던 시기가 2020년도 3월 달에 여러분들이 많이 힘드셨을 때 그 팬데믹 시기 때 많이 했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라는 것은 경기 부양책과도 같은 겁니다. 경기 부양책을 경기가 성장하는데 경기 부양책을 하나요? 아니죠. 경기가 꼬라박고 있을 때 하는 게 바로 경기 부양책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자, 결국에는 현재 시장이 안 좋았더라면 금리 인하를 했을 거예요. 물론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로 아니지만 시장이 침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분명히 발생이 돼요. 근데 지금 뭘 하죠?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의 나라가 경기를 일부러 억제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일부러 억제한다 하더라도 향후 몇 년 동안의 경제 성장률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정도만 하는 것이지, 그게 시장을 완전히 침체시키기 위해서 정책을 펼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까요?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경제 성장률이 현재 꺾였나요? 경제 성장률이 침체되고 경기가 침체되고 둔화되는 시점인가요? 아니에요. 지금 BOFA에서 연내 금리 인상을 3회 할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했다 하잖아요. 연내 3회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내 3회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연내 3회를 금리 인상을 해도요, 경제가 꺾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차트로 그려보게 되면 지금 많이 올라간 거예요. 미국 증시나 이런 것들은. 그렇죠? 한 차례 물가가, 너네들이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물가가 올라가는 이런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이 됐으니까 일단 물가를 잡기 위해서 조금 한 템포 쉬어가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 성장률이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물가만 잡으면 다시 한 번 더 금리를 내려놓고 금리를 원래대로 이렇게 해둘 테니까 일단은 잠깐 물가를 잡기 위해서 잠깐 쉬어가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흐름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경기가 침체되면 이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어요? 나올 수가 없죠. 계속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은 올라가는 가운데 물가를 잡기 위해서 잠깐 쉬어가자,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리 인상을 연내 3회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제 생각에는 이 정도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연내 3회 금리 인상은 솔직히 조금 비현실적이지 않을까. 두 번은 할 수 있어도 두 번도 솔직히 좀 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지금 연내 3회, 연내 2회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물가 지표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물가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사실 물가 데이터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이 고용 지표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물가 자체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고용 때문에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소비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고용지표 7월달 초에 나오는 고용지표 결과에 따라서 이제 올해 하반기에 금리 인상이 몇 번을 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너무나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솔직히 말해서 뭐 이더리움에 대한 온체인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바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이 이더리움의 가격을 결정을 하고 비트코인의 가격을 결정을 하는 것은 거시적인 부분들이 현재로서는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또 이슈들 나오면 계속해서 체크하고 말씀드릴게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사실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뭐였냐면요, 금리 인상을 해서 시장이 안 좋다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금리 인상을 3번이나 해도 어쨌든 경기에 큰 문제는 일으키지 않는다. 경제가 침체될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연내 3회 금리 인상 예상? 3회나 해도 시장이 버텨줄 만하기 때문에 이 정도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일 뿐이지, 시장이 2022년도처럼 침체되는 흐름들로 이어지는 상황은 절대로 아니다. 한 차례 더 올라가기 위해서 쉬어가는 구간이다. 이더리움만 따지고 보면 상승하고 나서 쉬어가는 구간이 아니라 이제 바닥을 다져가는 그런 구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조금이나마 도움되셨을까요?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구독 눌러주신 분들은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저희 구독자방은 여기 고정 댓글란에 링크가 있어요.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실시간 소통방 입장 눌러주시고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초대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가 이제 지금 변동성이 좀 많이 심해서 이제 어저께까지는 여러분들께 또 단타를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스페이스 아이디 같은 경우도 55원대 이렇게 또 잡아드렸던 부분들이고, 이러고 나서 한 차례 또 급등을 보여줬었습니다. 뭐 이게 얼마 안 되는 수익처럼 보이실지라도 12% 정도 됩니다. 모멘텀도 마찬가지로 또 잡아드렸었던 부분들이고, 메테오라도 마찬가지로 또 잡아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영상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영상에서 제가 잘 보시게 되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매수하세요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저희는 상승이 나오는 상승 초입구에서 매수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51선 횡보하는 흐름들 떨어졌다가 51선 돌파할 때 매수를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위치가 어디냐면 바로 딱 요 위치예요. 51선 이탈하고 51선 돌파하고 안착해준 위치에서 매수하세요 라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이거를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모니터링을 실시간으로 하다가 자리가 왔을 때 매수하면 너무나도 좋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만 주로 하시는 전업 투자자는 또 아니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영상으로 말씀을 드려도 그렇게 큰 효과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시라고 제가 타점을 잡아드리고, 저는 단타를 또 워낙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단타 타점 잡는 방법부터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효과가 별로 없어가지고, 일단 어쨌든 따라 하시는 분들은 수익을 보시고 계시겠지만 이제 놓치시는 분들이 태반이라서 제가 구독자 방에서 매수 시그널,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영상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매수 시그널, 매수 사인을 제가 구독자 방에서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타에 참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구독자 방을 웬만하면 같이 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알람 해드리면 그대로 여러분들이 따라서 보고 하시면 되세요. 저도 똑같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구독자 방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